산화알루미늄 광자극 발광 전량계. 알루미늄에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인데 빛이 들어가면은 빛이 나오는 전량계를 이용해서 전량 측정할 수 있는 없는 방사선. 원래 이렇게 코발트에서 나오는 약 1이 약간 넘어가는 감마선, 이 탈륨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베타선, 그리고 우라늄에서 나오는 그 감마선, 이것들은 모두 측정이 가능하지만 중성자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산화알루미늄을 이용한 광자극 발광 선량계는 TLD를 대처하는 개인 선량계인데 중성자가 사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만약 중성자가 사용이 되는 환경에서는 아까 나왔던 CR39 같은 이런 제품을 함께 착용을 해서 중성자를 별도로 측정을 합니다. BF3 계수관에 대한 설명. BF3 계수관은 보론이 중성자와 반응하는 것을 이용해서 중성자를 측정하는 것이고, 이 BF3는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비례계수관의 충전가스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비례계수관의 일종이고 중성자 측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반응인지 알기 위해서는 중성자와 관련된 핵반응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BF3의 보로는 중성자가 들어오면은 리튬과 알파로 변한다. 이건 이 생성물이 무엇인지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알파를 외워가지고 보론과 중성자가 반응하면 알파가 생성된다 라는 걸 가지고 이 가운데 리튬은 계산에 의해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NP가 아니라 N알파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붕소와 중성자와의 반응으로 생긴 양성자와 벨륨에 대한 전리작용을 이용한다. 이 반응에서 보면은 양성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4년 기출 중성자 측정에 이용하는 핵반응. 중성자의 핵반응식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보론과 리튬이 중성자의 측정을 위한 것이고, 카드뮴은 단순히 포획 단면적이 넓어서 중성자 차폐에 유리한 핵종입니다. H와 N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CHON에 이 수소와 질소와 중성자가 반응하는 것, 즉 인체 조직과 중성자의 반응을 나타내는 핵반응입니다. 검출기와 측정 원리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 이건 앞에서 여러 번 정리했기 때문에 이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 됩니다. 다음 중 핵반응을 이용한 검출기 개수. 핵반응을 이용해서 방사선을 계측하는 유일한 경우는 중성자의 측정입니다. 왜냐하면 중성자는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과 반응할 어떤 물질과 반응하는 유일한 경우가 핵과 직접 반응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중성자를 측정할 때는 항상 핵반응을 이용합니다. 핵반응을 이용한 측정 방법은 이
H3, BF3, 리튬,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핵반응을 이용한 중성자 검출기이고, 그 외에 방사화 검출기가 이 본문에서 3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010년 기출 여기작용을 이용한 방사선 검출기. 핵이 있고 전자가 있을 때 방사선이 들어오면 이 전자가 완전히 튀어나가는 전리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여기가 있습니다. 전리는 이 전자가 잃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전리작용을 이용한 방사선 검출기이고, 이 전자가 다시 내려올 때 나오는 전자기파를 측정하여 방사선을 이 에너지를 검출하는 방법이 여기작용을 이용한 방사선 검출기입니다. 이 여기작용을 이용한 방사선 검출기는 이 광자극 형광설령괴와 TLD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 필름 패치나 다른 반도체의 측정 원리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방사능 계측기기의 구성입니다. 방사능 계측기기는 그 구조 자체가 원리와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GM 튜브를 이용한 방사선 측정기를 보면은, 먼저 이 GM 튜브 부분에서 방사선이 지나가다가 이 내부에서 전자를 만들면 이 전자를 수집해서 작은 전기 신호로 만듭니다. 이 증폭을 위해서 GM 튜브에는 고전압이 공급되어야 하며, 보통 고전압은 한 200-300V에서 900V까지 혹은 1000V가 넘는 그런 기계도 있습니다. GM 튜브의 경우는 여기에 GM 튜브가 있지만, 그 섬광 검출기 같은 경우는 이 동일한 위치에 섬광 검출기가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작은 신호는 증폭을 해서 뒤 회로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필요한 신호만 골라서 개수를 세는 파고 선별기가 있고, 이 파고 선별기 위에 선택된 방사선의 개수를 재는 계수기가 있습니다. 파고 선별기가 있는 이유는 어떤 기준치보다 작은 것들은 잡음으로 처리해서 계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센서든 간에 신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이라던가 다른 기타 전기적인 이유로 항상 잡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측정된 개수는 일정한 수식을 거쳐서 이렇게 그러니까 눈금이나 숫자로 표시하게 됩니다. 측정치의 통계 처리인데, 보통 이 계수값과 표준 편차를 구하여서 표시를 하는 그런 통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계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자연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통계학은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과정을 숫자로 결정해서 그 숫자의 계산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그 판단을 위해 만든 학문이 통계학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두 학생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가 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각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비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 5과목의 시험을 봤다고 하면 5과목의 각 과목의 점수를 더한 후 과목의 수인 5로 나누어서 평균 점수를 만든 다음에 평균 점수로 두 학생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높은 학생을 공부가 잘한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평균인데, 이 평균도
사람이 임의로 정한, 판단을 위해 임의로 정한 수식이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게 어떤가라고 누군가 제안을 했고 그게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NP는 국가 전체의 소득을 전부 더한 후에 우리나라 인구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GNP가 2만 달러라면 한 명당 약 2천만 원의 수입이 연간 있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은 4인 가족의 가장은 1년에 8천만 원을 버는, 평균적으로 8천만 원을 번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 평균을 사용하는 경우 그 집단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4천만 명 중에 돈을 많이 버는 순서대로 2천만 번째인 사람의 월급, 즉 수입을 물어보면은 오히려 그 값이 그 조직의, 그 전체 집합,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를 대변하기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법을 임의로 정해서 그 방법을 선택하면은 그게 통계하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두 번째 설명한 값이 바로 기하평균이라는 개념입니다. 앞으로 설명한 방사선 측정기에 대한 통계 처리 부분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이 계산법대로 따라갔더니 그걸 증명하기 적합하더라 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고, 이 계산 방법, 누군가 제안한 계산 방법은 외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은 방사선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그리고 그 방사선 측정기로 배경준위, 즉 백그라운드를 측정했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종 결과물은 숫자, 예를 들면 350 CPM이었다.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총 계수는 방사선 측정기를 가지고 직접 이 방사선 선원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개수를 측정한 값을 총 개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물질이 없이 그냥 잰 값을 배경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총 개수는 방사선이 셀수록, 그리고 측정 시간이 오래될수록 커질 겁니다. 그 총 개수는 그냥 n, 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측정한 카운트 자체를 측정 개수 n이라고 표현하고, 이 개수의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서 표현을 합니다. 즉 30분간 5,000 카운터를 셌다 라고 하면은 개수는 5,000이 되는 것이고, 개수의 표준 편차는 루트 5,000이 되는 겁니다. 즉 시간은 아무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래지면 오래질수록, 즉 카운트 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준 편차는 커지게 됩니다. 이 측정 시간은 무엇과 관계된 거냐면은 개수와 개수의 표준 편차와 관계된 게 아니라 개수율과 개수율의 표준 편차와 관계된 겁니다. 개수율은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 5,000 카운트를 아까 말한 30분으로 나눈 그 값이 개수율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개수율의 표준 편차는 바로 이 5,000의 루트를 씌운 이 값을 동일하게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수율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이 경우라면은 계수율은 5000 나누기 30분이 될 것이고, 계수율의 표준 편차는 5000을 30분으로 나눈 값이 될 것입니다. 이 계산 과정을 표현하기 외우기 어렵다면은 그냥 계수와 계수의 표준 편차를 이 n 측정값과 측정값의 루트를 씌운 것이라고 외우고, 계수율은 다시 이 값을 각각 시간으로 나눈 값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이 방사선언이 있을 때 잰 총 계수와 마찬가지로 배경준위는 선언이 없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백그라운드 계수와 이 백그라운드 계수의 표준 편차를 단순하게 개수와 루트를 씌운 걸로 구할 수 있고, 백그라운드의 계수율과 계수율의 표준 편차를 다시 이 값을 각각 t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한 이유는 이 방사선언을 이용해서 측정한 이 총 계수를 측정한 행위와 이 배경준위를 측정한 행위는 완전히 별도로 구분된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측정 행위이기 때문에 구분을 한 겁니다. 즉, 이 측정에 대한 계수율과 계수율의 표준 편차 이 값, 그리고 이 측정 행위에 대한 계수율과 계수율의 표준 편차는 완전히 구별된 별도의 건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측정기를 이용해서 이 실제 측정 값을 구할 때는 항상 이 총계수에서 배경준위 값을 빼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즉, 서로 별도의 측정 행위를 했지만 이 별도의 측정 행위 결과로 나온 이 통계 결과를 빼기라는 사칙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구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구나 이 계수율은 여기에서 이걸 뺀다 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표준 편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이 실험 결과에 의해 나온 표준 편차와 이 실험 결과에 의해 나온 표준 편차를 어떻게 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이 두 실험 결과의 표준 편차를 합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값을 제곱하고 이 값을 제곱한 다음에 더하고 다시 거기에 루트 값을 씌우는 겁니다. 만약에 이 총 계수 측정에 대한 표준 편차가 루트 5000이고 배경준위는 더 짧은 시간을 측정해서 만약 이 값이 루트 30이라면 그냥 루트 이 두 값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다시 루트를 씌워주는 것으로 이 두 실험 값의 표준 편차를 합성한다 라고 규칙을 정한 겁니다. 이건 이 다음 페이지에 실제 문제를 풀면서 직접 겪어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2010년 기출문제입니다. 선원 없이 10분간 측정하여 40ccm을 얻었고, 선원을 가지고 20분간 측정하여 250ccm을 얻었습니다. 이때 선원의 계수율과 표준 편차의 근사값을 구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선원의 계수율은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게, 이 값을 가지면은 250 ccm 이라는 값이 나와 있고, 여기서 40 ccm 있으므로 단순하게 250 ccm에서 백그라운드 40 ccm을 뺀 210 ccm이
계수율이라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유도했던 방법을 똑같은 순서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계수입니다. 계수를 구하는데 비록 여기서는 계수율이 주어졌지만 전체 계수를 구해야 되니까 20분간 250 ccm이 측정이 됐으므로 전체 계수는 이 두 값을 곱한 이 5000 카운트입니다. 계수를 구했고 계수의 표준 편차는 이 값의 루트만 씌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계수와 계수의 표준 편차를 구했고 이제 계수율과 계수율의 표준 편차를 구할 건데 이 방법은 각각 이 값을 시간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값을 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수율 구했고 이 값을 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수율의 표준 편차를 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총 계수에 대한 값은 이 계수율 250 플러스 마이너스 3.54를 구한 겁니다. 물론 표시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배기용준위를 계산을 해보면은 먼저 계수를 구하는데 10분 40 ccm이므로 실제 계수는 4000 카운트를 넣을 것이고 계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이 400에 루트를 씌운 20 카운트가 됩니다. 계수와 계수의 표준 편차를 구했으니까 이제 계수율과 계수율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각각 이 값을 측정 시간이 10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 값을 10분으로 나눈 값 계수율, 이 값을 10분으로 나눈 값 계수율의 표준 편차, 즉 배경준위는 이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두 개의 측정 행위는 완전히 구별된 전혀 상관이 없는 측정 행위인데 이 선원의 계수율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는 사칙 연산을 하다 보니 계수율은 단순하게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는 것으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 계수율의 표준 편차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이 값을 루트를 씌우는 이 계산 과정을 겪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얻어진 값은 이 두 값의 합성 결과는 이것과 이것입니다. 표시는 똑같이 210 플러스 마이너스 4.07로 하면 됩니다. 주의점은 지금 설명한 건 기출문제가 이 사칙연산 중에 마이너스 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합성 방법을 쓰는 것이고 혹시 사칙연산 중에 더하기나 빼기는 이렇게 합성하면 되지만 곱하기나 나누기는 합성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RI 시험에서는 이 곱하기나 나누기에 대한 합성 방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